종 의원이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작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형사고소와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망하는 정당에서 보이는 전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당하라는 요구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홍문종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은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의 대변인격을 자임하던 사람이었는데, 홍문종 의원이나 또는 친박 초선 상당수가 임명진 위원장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이 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 쪽에 선 친박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드러난 건 적어요. 네.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홍문종 의원도 거취를 임명진 위원장한테 일임하겠다 네. 했고, 이정현 전 대표 또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 탈당을 했어요.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도미노가 이제 서청원, 최경환한테도 갈 걸로 봤는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공개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초선 의원 34명이 임명진 의원 지지한다라고 했고, 네. 재선 의원들 뭐 이상의 상당수 의원들도 임명진 의원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 편을 들어서 나서는 사람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냐면 서청원 의원 최측근인 이우현 네.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비서실장 대놓고 이제 네. 그 똑같은 논리를 설파하고 있고, 또 우리 유명한 촛불은 민심, 태극기는 천심이라고 네. 말한 그 김진태 의원 네. 이런 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 임명진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 지상욱 네. 의원의 경우에는 뭐 핵심 친박 쪽을 확실히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동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다른 초선 의원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씨 남편이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임명진, 서경원, 최경환 이렇게 동반 탈당해야 된다,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될 때 불참했던 아까 김진태 의원은 얘기를 하셨고요. 또 백승주 의원, 네. 또 윤재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서청원, 최경환 이쪽 편에 서 있다고 당 안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건 민심하고도 반대되는 것 같고, 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에도 이제 역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뻗대는 이 나머지 친박들, 분화된 친박이죠.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핵심 친박이라고 쓰긴 하는데, 핵박이라고 쓰죠. 예, 네. 핵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좀 네이밍은 좀 없을까요? 뭐 아직은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임명진 위원장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 당 전체하고 이제 서청원 개인 또는 서청원, 최경환 이렇게 한두 사람 개인, 그러니까 당과 개인이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명분 싸움에서 임명진 위원장 쪽이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좀 쪼그라들고 명분에서 밀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핵박의 세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임명진 위원장은 저희가 의원들의 한 3분의 2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구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상임전국위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2명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전히 친박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방증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전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면,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 네. 국회 뭐 법사위원장이든 뭐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몇몇 일부 국회의원 등등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52명이었어요. 네. 52명이었는데 그분들 대체로 보면 여전히 그 뭔가 그 당내에서 선출이 되고 선임이 되려면 당내 주류 어떤 조직에 기반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 친박, 그리고
그죠. 친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청원 의원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석하지 말라 해서 저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이 최소 절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원래 상임정국위원회 숫자가 한 50명 안팎밖에 안 되고요. 이 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친박 쪽에서 몇 사람만 10명 안쪽으로만 참석 못하게 막아도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친박 쪽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박 쪽에서 뭐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막고 무산시켰다라기보다도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몇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확보하고 있는 백지 위임장은 의원들의 3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원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원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딱 무자르듯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봐도 과거에 친이계였어요. 명백히 그 정치 노선을 보면 비박계인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랬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서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나오지 마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가기가 멋쩍은 거죠. 멋쩍어서 예를 들면 뭐 좋게 말해서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쪽팔려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하게 이제 오랜 인연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그 당내 그동안에 오래 뿌리를 받고 여러 사람과 깊이 이제 인연을 맺은 그런 그 좌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나는 이거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구조가. 그리고 지금 당과 서청원 개인과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당에 갖고 있는 영향력 이걸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튼 좀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일종의 뭐 어느 매체에서 임명진 쇼라고도 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임명진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참 그 대단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사실 야당 또는 그 개혁보수 신당, 바른정당으로 창당했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혁신과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사실은 이렇게 싸움을 벌여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임명진 대 서청원 엄청난 그 어떤 인적 쇄신을 둘러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런 효과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좀 닮은 점이 많죠.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굉장히 잘 하고요. 정치도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같은 정당들이 있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정치자금 헌금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이명진 위원장 이분이 그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현실 정치를 몇 년 전에 익혔던 그것까지 경험을 얹어서 이번에 그런 상당한 능력 이런 걸 좀 발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명진 위원장이 원래 1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가야 할 사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1월 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적청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계획을 다 접고 갈 때까지 가겠다. 상임정국위도 소집될 때까지 소집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이웨이 이걸 이제 외쳤는데 그러면서 어제 상임정국위 소집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이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죠. 쉽지 않은 과정을 좀 거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에 들어와서 정치인들 뭐 5선, 6선 정치인들을 못지않은 지금 어떤 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 어제 사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꼼수 비슷한 편법을 네. 좀 동원했어요. 네. 상임정국이 소집이 안 되니까 의결 정족수 숫자 자체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애초 52명의 상임 전국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을 직권으로 면직을 시켜버려요. 자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95명이 정원이 되는 거고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는 이제 과반 출석에 그 중에 과반 찬성 이건데, 그럼 그게 이제 23이라는 숫자가 네. 나오죠. 23을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23도 이철우 의원이 이제 공항에서 외국 갔다 돌아오는 이철우 의원 데려와서 겨우 5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이걸 어제 비대위 구성을 해낸 거죠.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뭐 성직자라고 치면은 그런 그 편법을 쓰나 싶은데 굉장히 아주 고수에 맞서서 역시 또 고수의 그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런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장기전 체제로 지금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임명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한선까지 다 누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적 쇄신, 정책 쇄신, 또 정치 쇄신 이런 거를 좀 해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고요.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여권을 전반적으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 끄는데 실패했다고 이제 평가하는 바른정당 쪽에서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남경필 지사가 이제 국회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기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야당하고 같이 손잡고 처리해내겠다. 보수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아주 그 귀여움을 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12일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혹시 탈당을 해서 반기문 쪽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안에서 크게 한 3덩어리 정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서청원 의원이 가진 영향력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법적으로 이걸 다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임명진 위원장의 꼼수를 동원한 뭐 상임정국위 소집 이런 것도 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서청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안 나가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윤리를 뭐 열어서 제명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출당을 시킨다 해도 결국엔 의원들의 3분의 2가 3분의 2. 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임정국이든 또 지난번 의원총회 결과든 뭐 그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청원 의원도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그 강공으로 나오고 있고 하지만 임명진 위원장도 명확히 했어요. 내가 2이 될지 3이 될지 4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뭔가 해내겠다. 네. 이름은 본인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그게 서청원, 최경환 등 2-3명일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겠다. 본인 입으로 인적 청산, 정책 쇄신 뭐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 본인도 이제 부담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 연휴 때 뭔가 굉장히 새누리당이 뭔가 해냈다라는 얘기가 오르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반기문 변수다 뭐다 해서 또 이제 새누리당이 뒤처질 수가 있거든 자칫. 그래서 그 전까지가 한번 고비가 될 것 같고 설도 넘어가면 또 한번 그때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거치를 들고 뭔가 또 큰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은 임명진 위원장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새누리당 안의 이 갈등은 새누리당 내부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당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유권자들 또 이른바 좀 친여 보수 성향 언론사 농객들까지도 좀 가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의 논조를 봐도 서청원을 비롯한 친박들이 물러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명분 싸움에 있어서 임명진 위원장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도 임명진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임명진 위원장 편이긴 한데 그 시간이 상당히 늘어진다면 네, 그 효과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어쨌든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아주 그냥 풍부한 대선 주자 자원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그런 민주당이 대선 드라이브 시동을 이제 슬슬 걸었습니다. 경선 룰을 정비하는 작업에 이제 착수를 했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설 연휴 전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비 후보 등록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 걸까요? 그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내 경선을 이제 공식화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야당이 먼저 또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김칫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건의하는 것을 추미애 대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을 검토해 보겠다.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네. 해보겠다, 이런 정도고요. 일단 야권으로서는 여당,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개혁보수신당, 바른정당, 반기문 귀국, 여권의 어떤 역동성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야권에서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좀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정치적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정당 중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유의미한 대선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정당은 사실상 민주당 하나 정도죠. 뭐 네. 물론 국민의당도 있지만 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좀 그 눈치를 봐왔는데 이제는 여론이 좀 됐다.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나 다 대선을 꺼리낌 없이 얘기하고 4월 대선이다, 5월 대선이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를 이제 인심을 확인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조치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선거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당내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다른 저항 없이 나를 밀어달라라고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 그러니까 12월에 대선을 치더라도 뭐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한다. 그럴 경우에 그럼 보통 그 전에도 뭐 5년 전, 10년 전에도 3월이나 4월 이 정도에는 대선 후보 확정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엔 그렇고요. 이제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가 자꾸 이제 7월, 8월, 2010년엔 8월에 박근혜 후보가 선출이 됐죠. 그런 식으로 자꾸 뒤로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면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4월 말 5월 초에 대선이 있다고 치면 지금부터 이제 경선을 하는 일정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의 규칙이겠죠. 경선 룰일 텐데 민주당의 경선 룰에 있어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모바일 투표, 뭐 당원의 국민도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 하나씩 좀 짚어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별 쟁점이 없습니다. 쟁점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아주 강력한 1등과 아주 강력한 2등이 견해 차이가 있어야 룰을 네. 둘러싼 갈등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2012년에 문재인 대 손학규가 경선 룰을 갖고 엄청난 이제 갈등을 빚었고요. 모바일, 이른바 민심 쪽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예비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또 당 쪽에 좀 어떤 기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손학규 후보하고 룰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지금은 그 손학규 후보는 아예 탈당을 해버렸고요. 네. 또 당내에 있던 안철수 후보도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1등, 이재명 2등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민심에 있어서 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래서 양쪽 다 모바일 투표, 이른바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양 캠프를 오가고 있는 참모들이 이미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선 규칙을 맞춰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2년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고요. 박원순 또 김부겸, 안희정 이런 주자들은 사실은
지금 경선 룰을 얘기하기에는 지지율 자체가 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알려진 것보다는 룰을 둘러싼 갈등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2012년 경선 룰을 잠깐 살펴보면 모바일 투표 또 어떤 지정된 시군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거 그리고 순회 경선을 할 때 그 현장에서 투표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투표인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방식으로 모바일 등등 현장 뭐 이런 게 포함이 됐던 거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범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크게 봤을 때 누구나 원하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 틀이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모바일 투표도 뭐 반대하는 뭐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저하죠. 뭐 조작 우려가 있고 뭐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금 뭐 촛불 민심에서 드러나고 이런 것에서 보듯이 모바일을 거부하고 뭔가 뭐 현장 투표, 당원 조직 투표 이런 걸로 한다는 건 좀 서로 명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경선 룰을 만드는 작업, 그 미팅에서는 크게 갈등이나 요소가 이제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 폭력과 감정 과잉, 개연성과 현실성의 부재, 그리고 무리한 분량 늘리기 등이죠.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쇄신 작업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욕하면서 보는 게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새누리당의 쇄신 작업은 욕하면서도 안 보는 연속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치 30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유명한 촛불은 민심, 태극기는 천심이라고 말한 그 김진태 의원 네. 이런 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 임명진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 지상욱 네. 의원의 경우에는 뭐 핵심 친박 쪽을 확실히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동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다른 초선 의원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씨 남편이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분이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인명진, 서경원, 최경환 이렇게 동반 탈당해야 된다,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될 때 불참했던 아까 김진태 의원은 얘기를 하셨고요. 또 백승주 의원, 네. 또 윤재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서청원, 최경환 이쪽 편에 서 있다고 당 안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건 민심하고도 반대되는 것 같고 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에도 이제 역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뻗대는 이 나머지 친박들 분화된 친박이죠.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핵심 친박이라고 쓰긴 하는데 핵박이라고 쓰죠. 예, 네. 핵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좀 네이밍은 좀 없을까요? 뭐 아직은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임명진 위원장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 당 전체하고 이제 서청원 개인 또는 서청원 최경환 이렇게 한두 사람 개인, 그러니까 당과 개인이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명분 싸움에서 임명진 위원장 쪽이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홍종호 의원이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작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형사 고소와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망하는 정당에서 보이는 전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당하라는 요구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홍문종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은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의 대변인격을 자임하던 사람이었는데 홍문종 의원이나 또는 친박 초선 상당수가 임명진 위원장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이 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 쪽에 선 친박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드러난 건 적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홍문종 의원도 거취를 임명진 위원장한테 일임하겠다 네. 했고 이정현 전 대표 또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 탈당을 했어요.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도미노가 이제 서청원, 최경환한테도 갈 걸로 봤는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공개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초선 의원 34명이 이명진 의원 지지한다라고 했고, 재선 의원들 뭐 이상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명진 의원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 편을 들어서 나서는 사람 한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냐면 서청원 의원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대놓고 이제 그 똑같은 논리를 설파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좀 쪼그라들고 명분에서 밀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핵박의 세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임명진 위원장은 저희가 의원들의 한 3분의 2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구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상임전국위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2명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전히 친박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방증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전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면,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 뭐 법사위원장이든 뭐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몇몇 일부 국회의원 등등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52명이었어요. 네. 52명이었는데 그분들 대체로 보면 여전히 그 뭔가 그 당내에서 선출이 되고 선임이 되려면 당내 주류 어떤 조직에 기반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 친박, 그리고 그렇죠. 친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청원 의원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석하지 말라 해서 저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이 최소 절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원래 상임전국위원회 숫자가 한 50명 안팎밖에 안 되고요. 이 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친박 쪽에서 몇 사람만 10명 안쪽으로만 참석 못하게 막아도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친박 쪽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박 쪽에서 뭐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막고 무산시켰다라기보다도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몇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확보하고 있는 백지 위임장은 의원들의 3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원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원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딱 무자르듯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봐도 과거에 친이계였어요. 명백히 그 정치 노선을 보면 비박계인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랬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서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나오지 마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가기가 멋쩍은 거죠. 멋쩍어서 예를 들면 뭐 좋게 말해서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쪽팔려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하게 이제 오랜 인연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그 당내 그동안에 오래 뿌리를 받고 여러 사람과 깊이 이제 인연을 맺은 그런 그 좌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나는 이거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구조가. 지금 당과 서청원 개인과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당에 갖고 있는 영향력, 이걸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좀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일종의 뭐 어느 매체에서 임명진 쇼라고도 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임명진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참 그 대단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사실 야당 또는 그 개혁보수신당, 바른정당으로 창당했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혁신과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사실은 이렇게 싸움을 벌여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인명진 대 서청원 엄청난 그 어떤 인적 쇄신을 둘러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런 효과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좀 닮은 점이 많죠.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굉장히 잘 하고요. 정치도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같은 정당들이 있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정치자금 헌금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몇 사람만 10명 안쪽으로만 참석 못하게 막아도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친박 쪽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박 쪽에서 뭐 아주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막고 무산시켰다라기보다도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몇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확보하고 있는 백지 위임장은 의원들의 3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원들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원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딱 무자르듯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몇 사람들도 봐도 과거에 친이계였어요. 명백히 그 정치 노선을 보면 비박계인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랬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서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나오지 마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가기가 멋쩍은 거죠. 멋쩍어서 예를 들면 뭐 좋게 말해서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쪽팔려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하게 이제 오랜 인연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그 당내 그동안에 오래 뿌리를 받고 여러 사람과 깊이 이제 인연을 맺은 그런 그 좌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나는 이거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구조가. 지금 당과 서청원 개인과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당에 갖고 있는 영향력 이걸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위원장은 저희가 의원들의 한 3분의 2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구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상임전국위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2명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전히 친박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방증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전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면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 네. 국회 뭐 법사위원장이든 뭐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몇몇 일부 국회의원 등등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52명이었어요. 네. 52명이었는데 그분들 대체로 보면 여전히 그 뭔가 그 당내에서 선출이 되고 선임이 되려면 당내 주류 어떤 조직에 기반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 친박, 그리고, 그렇죠. 친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청원 의원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석하지 말라 해서 저지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이 최소 절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원래 상임전국위원회 숫자가 한 50명 안팎밖에 안 되고요. 이 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친박 쪽에서 상황이라는 그런 거죠.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튼 좀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일종의 뭐 어느 매체에서 임명진 쇼라고도 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임명진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참 그 대단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사실 야당 또는 그 개혁보수 신당, 바른정당으로 창당했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혁신과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사실은 이렇게 싸움을 벌여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인명진 대 서청원 엄청난 그 어떤 인적 쇄신을 둘러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런 효과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좀 닮은 점이 많죠.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굉장히 잘 하고요. 정치도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같은 정당들이 있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정치자금 헌금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이명진 위원장, 이분이 그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현실 정치를 몇 년 전에 익혔던 그것까지 경험을 얹어서 이번에 그런 상당한 능력 이런 걸 좀 발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장이 원래 1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가야 할 사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1월 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적청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계획을 다 접고 그 김진태 의원 네. 이런 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 임명진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 지상욱 네. 의원의 경우에는 뭐 핵심 친박 쪽을 확실히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동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요. 네. 다른 초선 의원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씨 남편이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인명진, 서경원, 최경환 이렇게 동반 탈당해야 된다,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될 때 불참했던 아까 김진태 의원은 얘기를 하셨고요. 또 백승주 의원, 네. 또 윤재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서청원, 최경환 이쪽 편에 서 있다고 당 안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건 민심하고도 반대되는 것 같고 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에도 이제 역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뻗대는 이 나머지 친박들 분화된 친박이죠.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핵심 친박이라고 쓰긴 하는데 핵박이라고 쓰죠. 예, 네. 핵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좀 네이밍은 좀 없을까요? 뭐 아직은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임명진 위원장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 당 전체하고 이제 서청원 개인 또는 서청원 최경환 이렇게 한두 사람 개인, 그러니까 당과 개인이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명분 싸움에서 임명진 위원장 쪽이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좀 쪼그라들고 명분에서 밀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핵박의 세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임명진 의원이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작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형사 고소와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망하는 정당에서 보이는 전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당하라는 요구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홍문종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은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의 대변인격을 자임하던 사람이었는데 홍문종 의원이나 또는 친박 초선 상당수가 임명진 위원장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이 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 쪽에 선 친박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드러난 건 적어요. 네.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홍문종 의원도 거취를 임명진 위원장한테 일임하겠다 네. 했고 이정현 전 대표 또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 탈당을 했어요.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도미노가 이제 서청원, 최경환한테도 갈 걸로 봤는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공개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초선 의원 34명이 임명진 의원 지지한다라고 했고 재선 의원들 뭐 이상의 상당수 의원들도 임명진 의원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 편을 들어서 나서는 사람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냐면 서청원 의원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비서실장 대놓고 이제 그 똑같은 논리를 설파하고 있고 또 우리 유명한 촛불은 민심, 태극기는 천심이라고 말한